안녕하십니까. 박영수 오색면역 체질음식입니다. 오늘은 방광염의 원인과 방광염을 일으키는, 발생시키는 음식이란 주제로 제1부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방광염 하면 주로 남성들보다 여자분들에게 매우 습관적으로 또는 많이 발생하는 질환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방광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방광염으로 고생하는 여성들이 참으로 많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방광염이 한번 발생하면 하복부 또는 컨디션, 여러 가지 기능이 모두 같이 좋지 않아져서 많은 고생을 치르고 있는 여성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런데 이 방광염이 아는 여성들, 방광질환으로 고생하는 여성들에 보면 일반적인 증상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 방광염으로 앓고 고생하는 사람들은 또 신장염을 같이 고생하는 사람도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몸이 매우 차가운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또한 스트레스를 평소에 많이 받는 여성들도 상당히 많이 있고, 또 차가운 곳에 노출되기만 해도 이러한 증상과 질환이 잘 발생하는 여성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컨대 이 방광염은 다시 말하면 몸이 차가운 여성들한테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몸이 차가워서 방광이 따뜻하게 보호를 해야 되는데 신장의 에너지가 높아져서 방광이 기능이 떨어짐으로 인해서 몸이 차가우면 그 방광과 신장에, 즉 내부적으로 면역이 낮아지면서 기능이 떨어지면서 이 방광염이 발생하는 현상들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광염이 발생하면 여성들이 또 이비인후과나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아서 약을 먹거나 기타 여러 가지 방법을 취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방광염이 어떻게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처치하고 나면 또 좋아졌다가 또 시간이 되면 다시 재발했다, 좋아졌다 재발했다 하는 반복이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지속되는 경우가 흔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방광염이 발생으로 인해서 여성들이 생활에 불편함이 이만저만이 아니고 생활의 컨디션도 많이 나빠져서 아주 불편하고, 머리도 찌끈찌끈 아프고, 어깨도 불편하고, 양쪽 견갑골 또는 등도 불편해지며, 또한 하복부는 우리하고 아프고, 또 소변 분리가 일어나서 또 오줌 소태 같은 현상들이 발생해서 소변을 자주 눕기도 하고, 소변이 또 시원하지 또는 개운하지도 않고, 또 전체적으로 피곤하고, 뿐만 아니라 하체가 부기가 발생하기도 하고, 손발이 붓는 등 여러 가지 부차적인 현상도 발생하고, 또한 소화불량도 생기면서 소화장애도 생기고, 또 권태기 등 여러 가지 증상들이 생기며, 우울한 증상도 생기며 우울증도 생길 수도 있고, 기타 여러 가지 증세를 같이 동반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들이 방광염이 발생하면 본인들은 바로 깨닫습니다. 아, 내가 또 드디어 방광염이 발생했구나. 그래서 여러 가지 처치 또는 약, 기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이걸 잠재우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복부를 따뜻하게 하기도 하고, 따뜻한 뭔가를 제습제를 취하기도 하고, 또는 어떤 사람은 족탕을 해서 발을 따뜻하게 하기도, 기타 여러 가지 방법을 다 동원해서 하지만 이게 좀처럼 몸에서 잘 없어지지 않고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설령 좋아졌다 할지라도 일정 기간 지나면 다시 또 재발하고, 또 날씨가 추워지면 더 심하고, 겨울철이면 더 심해서 여성들이 이 방광염으로 너무너무 고생을 많이 치르기도 합니다. 심하면 어른들이 되고 노인이 되면 이제 오줌 소태까지 같이 겹쳐서 소변을 누는데 시원하지 않고 잔류감이 자꾸 생겨서 자꾸만 속옷에 소변이 묻어서 불편이 이만저만이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또한 냄새도 많이 생겨서 또 여성들의 회원부도 많은 냄새가 발생해서 많은 골치 아픈 현상이 많으며,
또한 백태와 확태와 등 여러 가지 냉 증상도 같이 동반하는 경우도 참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여성들이 이 방광염으로 진짜 말할 수 없는 고생을 많이 치르고 있는데, 이렇게 이것도 또한 오색면역 체질 음식의 관점으로 보면 이 체질적인 문제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 방광염이 앓고 고생하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여성들의 체질적인 요인 중에서 그 오장에 있어서 이 신장, 즉 콩팥 에너지가 강하게 설계된 사람들의 경우에 주로 이 방광염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장 에너지가 강하게 설계되면 일반적으로 추위를 많이 타고 또 추위도 많이 느끼며 가을철과 겨울철만 되면 상당히 계절적인 영향을 많이 받아서 고생을 많이 치르면서 또 방광염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름철이 되면 찬바람, 냉기, 에어컨 바람, 선풍기 바람도 싫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되면 차가운 곳에 노출되면 영락없이 또 여름철에도 방광염이나 또는 신장으로 고생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먹는 음식 중에서도 이 방광염, 신장염을 일으키는 많은 요인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천적인 타고난 DNA 속에, 그 사람의 타고난 체질 속에 이렇게 신장 에너지가 강하게 설계된 여성들의 경우에 거의 이렇게 부기도 잘 발생하고 신장염도 잘 발생하면서 신장염과 또 방광염이 서로 교차로 발생하는 경우도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신장염과 방광염은 서로 균형과 조화를 이루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병을 일으키는 여성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역시 방광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왜냐?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이 일시적으로 전체적으로 긴장하면서 내부적으로 몸이 차가워지는 현상들이 자꾸만 발생합니다. 자꾸만 신장염이 발생하도 몸이 차가워지고, 또한 살아가면서 긴장과 염려, 근심, 잠 못 자고, 불면증, 기타 여러 가지 방법으로 걱정, 근심으로 인해서 몸이 긴장하면, 스트레스를 받으면 여성들이 쉽게 몸이 차가워지는 현상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이렇게 되면 역시 방광염이 또 부차적으로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성들이 늘 이완하고 릴렉스해서 항상 편안한 자세,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즉 근심과 불안, 초조, 염려, 근심, 불면증 여러 가지 증상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늘 조심하고 주의해서 늘 몸을 릴렉스해서 이 스트레스에 노출되지 않도록 해줘야만이 이렇게 방광염으로 고생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매우 중요한 것이 바로 여성들이 이제 음식 먹는 패턴의 그 속성, 즉 원인이 있는 것입니다. 여성들이 즐겨 먹는 많은 음식들 중에 떡볶이도 있고 밀가루 분식 음식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매운 칼국수 종류도 좋아하고 면 종류도 좋아하며 짜장, 짬뽕, 우동도 상당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만두도 좋아하고 만두 속에 돼지고기가 들어간 만두도 상당히 좋아하게 되죠. 또한 가자류동, 기타 여러 가지 면 종류를 상당히 좋아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 음식은 주로 그 기운이 폐와 신장으로 많이 귀속되어서 먹을 때는 맵기 때문에 땀을 흘리니까 열이 발산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땀을 많이 흘리면 내부적으로 결국은 몸이 차가워지는 속성을 갖고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매운 음식을 좋아하면 좋아할수록 몸이 더 차가워진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여성들이 좋아하는 면 종류, 밀가루 종류 음식, 짬뽕, 짜장, 우동, 그 다음에 멸치국수, 잔치국수, 짬뽕, 우동 등 면 종류, 기타 여러 가지 밀가루 종류로 만든 빵 종류, 이런 것들을 많이 좋아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몸이 차가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음식 중에서 바로 백색과 검은색을 가지고 있는 음식을 많이 좋아하고 즐겨 먹게 되면 자연스럽게 몸이 차가워지는 속성을 가지고 태어났는데도 불구하고 더 몸이 차가워지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활 속에서 치킨도 좋아하고 닭고기도 좋아하고
닭도리탕도 좋아하며 기타 백색 음식인 감자, 마늘, 양파, 양배추 등 여러 가지 음식을 상당히 좋아하며 김치찌개, 김치류죠. 또 좋아합니다. 그리고 돼지고기, 삼겹살, 돼지 감자탕, 기타 돼지고기로 만든 여러 가지 음식도 좋아하고 족발 등 좋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추어탕도 좋아하고 흑염소탕도 좋아하며 그 다음에 장어, 광어, 우럭 등 기타 음식, 그 다음에 김, 미역, 다시마 등을 상당히 좋아하게 됩니다. 이러한 음식을 자주 먹게 되면 그렇지 않아도 몸이 차갑게 설계되어 이 땅에 태어난 여성들이 많은데 그 여성들이 그러한 체질을 가지고 있는 여성들이 이렇게 백색과 검은색 음식을 많이 먹게 되면 자연스럽게 몸이 내부적으로 더 차가워지며 신장의 기운이 점점 강화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어서 우리 몸이 여성들이 특별히 하복부가 차가워지고 자궁이 냉해지며 자연스럽게 방광이 차가워지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방광이 차가워지니 자꾸만 그거를 보호하기 위해서 몸의 면역력이 증강되고 낮아지는 과정 속에서 자꾸만 방광에 염이 발생하고 회음부로 인해서 바이러스나 여러 가지 균들이 침입해서 방광으로 자꾸 침투해서 방광염이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여성들이 몸이 차가워지면 외음부에, 회음부에 그렇게 면역이 항체가 낮아져서 자꾸만 방광으로 침입하게 됩니다. 즉 회음부와 항문과 그 가까운 지경에 있어서 자꾸만 회음부가 면역이 떨어지면 바이러스나 여러 가지 면역이 자꾸 요도를 통해서 방광으로 균이 침입을 잘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성들은 튼튼하고 건강하려면 몸이 하복부가 따뜻해야 됩니다. 항상 따뜻한 용광로처럼 뜨거워지면 여성들은 건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성들의 몸이 그렇게 백색이나 또는 검은색 음식을 좋아하고 매운맛이나 그런 것을 좋아하고 또 찬물이나 차가운 것 음식을 좋아하게 되면 여성들의 몸이 자꾸만 손발이 차가워지고 또 아랫배가 차가워짐으로 인해서 결국은 자궁도 차가워지게 됩니다. 자궁이 차가워지면 결국은 또 방광이 차가워지게 됨으로 인해서 회음부 쪽에 면역이 떨어지게 되면서 그쪽에 항상 방음막이 쳐져서 면역 상태가 최상위 상태를 유지해야 냉도 나오지 않고 자궁이나 기타 여러 가지 많은 질병들이 생기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만 자궁이나 회음부, 아랫배가 차가워지면 여성들이 병이 점차적으로 많아지게 됩니다. 이렇게 돼서 냉도 많아지면서 백대야, 황대야, 적대야 등도 생기면서 이러한 방광의 회음부가 깨끗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방광으로 이렇게 균이 침입해서 바이러스가 침입해서 방광염이 잘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국은 이 방광염을 없애려면 먼저 선행되어야 할 조건이 바로 회복되는 음식도 두 번째고 첫 번째 선행되어야 할 것이 바로 백색이나 검은색을 가지고 있는 모든 음식을 최대한 가능하면 줄이고 적게 먹고 아주 적게 먹으면서 회복하는 음식 위주로 열심히 드시면 이렇게 방광염이 좋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족탕이나 또한 사우나 같은 걸 또 적절히 이용하고 그 다음에 아랫배를 항상 따뜻하게 해주는 여러 가지 방법을 대체하기나 방법을 잘 취하고 기타 너무 방광염이 심할 때는 병원의 조치도 약도 적절하게 조치를 취하게 되면 좋은 결과를 갖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음식을 조절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 방광염을 일으키는 음식은 바로 백색과 검은색을 가지고 있는 모든 음식이 이 여성들의 방광염을 일으키는 음식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므로 방광염으로 고생하는 여성들이 있다면 이렇게 먼저 음식을 조심하고 주의하고 또 줄이고 최대한 줄여서 이 방광염을 일으키는 원인을 제거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2부에 말씀드리는 방광염을 회복하는 음식 위주로 열심히 드신다면 아주 좋은 결과를 갖게 될 것입니다. 방광염으로 고생하시는 많은 여성들,
아무튼 이렇게 인체에는 신비롭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방광염을 일으키는 여러 가지 원인을 제거하지 않고 또 조심하지 않고 아무리 방광염을 나으려고 이비인후과를 가고 약을 먹고 대체약을 찾아서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다 동원해도 여간에서 잘 좋아지지 않는 것입니다. 설령 나아졌다 할지라도 또 재발하고 또 나아졌다 할지라도 또 재발하고 이런 현상들이 수없이 반복하는 현상들을 참으로 많이 봤습니다. 그러므로 방광염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이 방광염을 일으키는 발생시키는 음식인 백색이나 검은색을 가지고 있는 모든 음식을 확실하게 줄여주거나 조금만 먹고 또는 차단할 수 있으면 차단하고 열심히 노력한 다음에 방광염을 회복하는 음식 위주로 열심히 드신다면 좋은 결과, 그 다음에 삶의 질이 올라가는 아주 행복한 일이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이 방법은 정말 좋아하는 음식을 줄이고 좋아하는 음식을 먹지 않고 아주 즐겨 먹는 음식을 먹지 않고 참는다는 것은 쉽지가 않지만 내가 건강하고자 원하면 내가 건강을 이루고자 또 행복한 삶을 살고자 원한다면 음식을 먼저 조절해 줘야만이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음식을 제외하고 음식을 우습게 가볍게 여기고 다른 대체 의학이나 여러 가지 방법을 아무리 동원해서 좋아지게 하려도 잠시 그때뿐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진정한 건강의 회복의 길은 음식의 균형을 맞춰줘서 몸이 스스로 향상성이 유지돼서 스스로 몸이 회복하는 길을 방향성을 맞춰주면 몸이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몸은 자연치유의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자연치유의 능력이 일어나려면 몸이 회복할 수 있도록 그 조건과 환경을 맞춰줘야 되므로 그러한 것을 잘 인식하고 이해해서 모든 질병으로부터 회복하는 길은 다 똑같습니다. 이렇게 방광염으로부터 고생하는 많은 여성들이 진정한 회복의 길을 찾아서 좋은 결과를 맺기를 바라면서 이렇게 이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